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좀 깜찍한데 그죠?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자가 후회하는 15가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여자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후회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올라왔지만 의외로 소박한 것들이 제법 많았고, 그리고 결혼을 후회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한 걸 후회한 사람도 있고, 집을 안 판 걸 후회한 사람도 있고, 집을 산 걸 후회한 사람도 있고, 희비의 쌍곡성이 다 이게 절묘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외로 소박한 것들도 되게 많았지만, 근데 나는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뭐 그렇게 후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내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나도 7시 땡 되면 내 영상을 볼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도 야, 그래도 나도 사람 새끼인데 후회를 안 한 게 없을 리가 있나 하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내서 내가 드디어 찾아낸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나는 인생 좀 현재에 되게 집중해서 사는, 지금에 집중하는 그런 주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하나 싶어서 내가 쳐본 게 있는데, 뭐 이게 책 중에서 뭐 은퇴하고 후회하는 뭐 25가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야, 저거는 후회할 법하다 싶은 것만 추려내니까 그게 총 15가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된다라고 뭐 훈수 뜨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생각,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가 집단 지성을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어떤 것을 후회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은퇴한 사람, 어떤 은퇴한 사람이 이렇게 이게 모아서 설문 같은 거를 돌렸나 봐.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25가지로 얽혀서 어떤 교수가 책으로 낸 게 있거든. 그래서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차만 슬쩍 봤지. 목차만 이렇게 슬쩍 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이게 뭐 후회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좀 후회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요거는 조금 후회할 것 같다 싶은 걸 추려내니까 그게 14가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진짜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 총 15가지가 나오던데, 우선은 그게 뭐냐면 이 25가지 굉장히 장황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 싶은 걸 이렇게 묶어놨거든. 내가 빨간 필로 다시 했는데, 첫 번째가 그거야.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었더라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이게 내 유튜브 본 사람 알겠지만 나는 나름 이렇게 풍류를 아는 남자란 말이야. 풍류를 아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있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것처럼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도, 그것도 숙련도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숙련도란 말이야. 그 마인드와 태도,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노는 것도 그 기술이야, 그것도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풍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풍류 안에 악기를 하나 배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이게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 알겠지만 저는 기타는 조금 치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존나 잘 치고, 그리고 피아노도 조금 쳐. 그러니까 조금이라기보다는 이제 포피스로 이제 뭐 코드 초연되는 거 있잖아. 이제 제피라고 하나, 그렇게 띵띵 치는 거 정도는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아니까 필요할 때가 오더라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비교적 그 LCT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LCT가 그냥 피아노가 있더라고. 그래서 술 처먹고 또 이제 박효신 노래 불러줬지. 노래는 잘 못 불러 사실. 근데 그 술자리에서 갑자기 피아노 있는데 내가 한 곡 쳐볼까요? 라는 이게 그 순간에 좀 내 스스로를 되게 멋지게 포장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 음악을 안다는 거, 풍류를 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 LCT뿐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막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더라도 기타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다다다다닥 쳐주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런 것들, 음악을 조금 안다는 거는 좀 감성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악기 하나쯤은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5번째는 그런 거야. 내 일을 정말 좋아했더라면, 6번째는 아무 데서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기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로 좋은데 근데 이건 쉽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사실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야. 그게 평생 찾을 수도 있고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지 마. 맞아. 아무데나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라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을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한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다뤘더라면, 치열했던 그때부터 글을 썼더라면, 나만의 멋과 매력을 가꿨더라면이라고 했는데, 요런 것들 중에서 여기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너무 돈은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이라는 게 뭐 진짜 중요하지. 난 돈이란 걸 이제 숨통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뭔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이 돈이라는 게 방금 밑에 있었던 내 몸을 더 소중히 다뤘더라면, 아니면 내가 뭐 글을 쓰거나 나의 멋과 매력을 가꿨더라면, 이것과 완벽하게 이게 대치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의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나만의 멋과 매력을 가졌더라면, 전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이건 너답지 않아?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 맨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내 나름대로 어반 스타일이라는 건 조금 있단 말이야. 다소 쌍스럽고 극단적이고 멍청해 보이면서 하지만은 뭔가 조금 유머와 위트가 있는 병신인 것 같은데 병신 아닐지도 몰라. 이게 내가 약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나만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게 좋아해요. 저는요, 항상.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왜 나만의 것이잖아. 그리고 머리 같은 거 자를 때 내가 셀프로 못 자르고 그랬지, 옛날에는. 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너무 좋고, 따지고 보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나만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남기는 거잖아. 이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만의 것을 좀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조금 더 소중히 다뤄가지고, 일단 운동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페이지 세 번째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내가 가족은 없지만 여기서 눈에 들어온 건 그거더라고. 자식에 대한 투자를 상한선을 정해라.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는 냅두면 알아서 큽니다. 실제로 내가 우리 형이랑 우리 형이랑 나를 보면 내가 느낄 수 있거든. 그게 실제로 그 우리 집안에서 2세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한 애는 지금 차원병원에 있는 내 사촌이 한 명 있단 말이야. 차원병원에 있는 애인데 걔가 가장 성공한 아웃풋이긴 한데, 근데 우리 형님이랑 나도 나쁘지 않게 됐거든. 근데 실제로 그걸 보게 되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희 형님이나 저나 집에서는. 근데 오히려 막 유학도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안 된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게 뭐 안 됐다 말하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상한선을 정한다기보다는 부모가 좀 부모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의 인생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좋지가 않다고 느끼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거 아내랑 좀 재밌게 노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을 보더라도 와이프랑 좀 잘 지내는 애들 보면 공통 취미 같은 게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등산하는 걸 좋아하거나 같이 노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사이가 좋아 실제로.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잖아. 근데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물질보다 경험을 더 많이 소비해라. 이거는 정말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일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 명품백에 대한 얘기 했잖아. 그 800만원짜리 샤넬백 사줄 걸로 차라리 8만원씩 100번 외식을 하라고. 그게 훨씬 더 값진 순간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와서도 느끼는 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번씩 그 외식 같은 걸 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뭐 공업톱에 라세네 뷔페라고 있었어. 지금은 없던데, 그런 데서 막 이제 스테이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렇게 썰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뭔가 경험의 소비를 하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핸드백 하나 살 돈이면 진짜로 많은 경험을, 의리의리한 경험을 남겨줄 수가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300만 원이잖아. 300만 원, 뭐 요 싼 거에도 300만원인데, 그러면 가족들끼리 여행을 한번 갈 수 있단 말이야. 여행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 그게 훨씬 좋다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 게 18번째 후에
여자들처럼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라고 있는데, 그래, 이것도 여자들처럼 사는 법이 중요한 게, 내가 느끼기에 이게 어떤 챕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부러운 게 뭐냐면, 여자들은 금방금방 친해져, 사람들이랑. 금방금방 친해진다? 금방금방 친해져, 그게. 그게 되게 남자들한테 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0번째 후회랑 연결됐는데, 평생 친구 3명쯤을 만들었더라면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났던 친구가 잘려져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자들처럼 그때그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이런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오랜 친구들이 있으면 좋구나. 그래서 나도 지금 보면 친구들이 30년씩 만났잖아. 기호도 한 30년 됐고, 덕무 아빠도 내가 13살 때 봤으니까 한 27년 됐고, 거의 근속연소가 20년, 30년이거든, 나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 괜찮아. 뭐 옛날처럼 뭐 의리하게, 막 우리가 친구 아이가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근데 별거 없는데도 되게 좋을 때가 많아. 그냥 갑자기 카톡 하나 와. 카톡 어떻게 온 줄 알아? 술? 이렇게 와요, 진짜. 술 이렇게 와. 그러면 꼭 이러고 그냥 가서 술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요새 뭐 별일 있었냐, 별일 없었다 이러고, 누구는 어떻게 지냈나, 누구는 그런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뭐? 유부녀를 소개받았다고?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 밑에 혼자 사는 기술을 익혔더라면 있고, 마지막이 돈 유비 무한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요게 총 14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5개인데, 그 중에는 내가 보기엔 별게 아닌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14가지는 내가 보기에도 야, 요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 쓰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 14가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5번째. 25가지 이야기 중에서 25번째, 돈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유비무환을 했으면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경험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다는 거지. 여러분에 대한 투자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엇을 후회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씨, 돈을 좀 더 벌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아, 그때 내가 돈을 더 벌어서 타워팰리스 들어가서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됐다. 친구들에게 다정해야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돈에 미쳐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돈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도 별거 아니지만 헬스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황가장 가게가 있거든. 그러면 커피 사다 그냥 황가장이랑 커피 한 잔 마셔. 그래서 야, 뭐 하고 있는겨?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좋다고 느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내가 항상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나 어반이 후회하는 15번째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13분이 돼버렸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따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수컷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쯤에 그래도 왓다시노 인생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